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결국 진로 선택도요, 알고 보면 머리 쓰는 행위, 인지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즉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진로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인지적이다,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된다. 이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첫 번째 포인트는 진로 선택이 바로 인지적인 행위 플러스 정의적, 정서적 행위라는 거예요. 즉, 우리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머리와 가슴 속 사이 어딘가에 진로 선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 인지적 행위고요. 정서적, 가슴의 문제죠. 요 사이 어딘가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 오답이요. 정서적인 과정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정서적 과정 포함됩니다. 자, 진로 선택은 첫 번째 인지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직업 해결 능력은 인지적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지력이 높으면요, 직업 문제 해결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기억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올라가면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기술도 다 똑같이 강화됩니다. 다시 진로 선택은 인지적 과정입니다. 인지적 과정의 가장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문제 해결 활동이다. 진로 선택은 문제 해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문제 해결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한테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요, 이 학습 기회는 개인의 처리 능력을,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고요. 발전된 정보 처리 능력은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기술을 강화시키죠. 다시 학습은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우고 정보 처리 능력은 의사결정 기술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진로가 성숙됐다라는 건 결국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진로 문제의 해결자인 거고요. 결국 의사결정자인 내담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것, 학습을 통해서 내담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패터슨이 말하는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 CASV입니다. 정보처리 과정은 CASV이에요. C는 의사소통이고요. A는 어널리시스, S는 종합, V는 가치 부여고요. 마지막으로 E는 집행, 실행입니다. 자, 우리가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요. 자, 첫 번째는 패터슨의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은 의사소통으로 시작해서 집행으로 끝난다. 자, 의사소통으로 시작해서 집행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ASV의 각각의 의미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반두라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입니다. 내가 있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있고요.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행동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삼축 호혜성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세 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변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세 가지 변수, 즉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는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매개 변인, 즉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을 찾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개인이요. 두 번째, 상황, 즉 환경이요. 마지막 행동. 요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로 발달의 역동적 주체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개인, 즉 개인적 신체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황, 즉 외부 환경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행동, 즉 외형적 행동의 상보적, 상호보완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델입니다. 반두라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 삼축 호혜성 모델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 세 가지 중심적인 변수, 바로 개인적 목표, 결과에 대한 기대예요. 결과 기대값, 성과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머지 요 이야기들은 요 세 가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기대, 결과 기대값이겠죠. 그리고 개인 목표에 대해서 다루고요. 자기 목표가 있고요. 네, 목표가 있고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고요. 결과에 대한 기대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결국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 목표죠. 목표에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죠. 자기 효능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오답의 케이스요. 성과 기대, 결과의 기대값이지 결과값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기 효능감, 수행 결과, 개인 목표다 라고 얘기하면 오답이에요. 수행 결과가 아니고요.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 빠지면 오답이에요. 자, 반두라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가 결국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과제를 시도하게 되고요. 즉 과제 시도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자기 효능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진로 발달의 중요한 개인적 결정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반두라는 성과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루는 이력이 있어요. 요거 같이 한꺼번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성취 경험들, 이게 자기 효능감을 당연히 키우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동영상을 본다든가 주변 사람들이 많은 성공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비슷한 인물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는 간접 경험 혹은 대리 경험, 마지막으로 사회적 설득, 즉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성취 경험, 간접 경험, 사회적 설득, 이 세 가지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기 감찰이요. 영어로 셀프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신체 반응, 행동 같은 것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행동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선행 요인이나 결과 관계 같은 것들을 스스로 찾는데, 스스로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주로 행동 치료 같은 데서 사용이 됩니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입니다. 원래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흥미보다 가치가 행동 역할을 합리화하는 데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나머지는 가치의 특징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는 몇 개 안 된다. 가치는 학습할 수 있다. 생의 만족은 결국 가치들을 만족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실제 문제는 가치하고 관련 없는 생의 역할에서의 성공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생의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시, 생의 역할에서의 성공은요, 학습된 기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게 바로 가치중심적 접근, 진로 접근에서 나온 하나의 명제고요. 실제 오답의 예를 보면 다양한 요인이 아니고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혹은 이런 신체적, 정치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답을 유도합니다. 요건 오답이고요. 나머지 다양한 요인들에서 결정된다. 이게 실제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에서 나오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